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모든 기법과 분석들의 기본이자 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란 무엇이고 어떤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보실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모입니다. 기본으로 설정된 캔들과 볼륨, 거기에 지수 이동 평균 200 EMA만을 켜둔 상태입니다. 이 화면에 표시된 노란색 선이 200 EMA입니다. 이 4시간 봉 200 EMA의 중요성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강조해드렸으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를 설명하려면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추세를 파악하기 이전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모든 시장에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고 결국 그 심리들이 추세라는 방향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다른 금융시장들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가치 투자의 요소가 적고 관련 법적 제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이 마켓 메이커들의 주도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을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초기에 많이들 깨지시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마켓 메이커가 움직이는 시장이기에 시세 예측이 어렵고, 향후 시세 예측이 어렵기에 시장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추세에 맞는 진입이 중요하고, 거기에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에서 뭐가 얼마 간다, 뭐 가치 투자다, 이런 소리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개발자들 혹은 마켓 메이커들이 이 심리를 이용한 뉴스들을 뿌리고 자전거래를 해서 사람들 선동시키고 가격 펌핑시킨 이후에 가진 물량들을 다 던져서 폭락하는 수많은 종목들을 봐왔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관련 케이스들 한번 볼까요? 뭐 리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리플 10,000원 간다라고 하면서 마켓 메이커들이 뿌린 찌라시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뭐 리플 10,000원 간다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마켓 메이커들이 뿌린 찌라시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거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저는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뭐 이때도 2018년 1월 고점 달성했을 당시에 이때도 뭐 혁신 기술이니 리플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느니 이런 말들 진짜 많았었는데, 이때 사신 분들 그 말들 믿고 존버하다가 여기서 못 참고 패닉셀 하거나 현재 4년째 존버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거 상승 타이밍이 참 묘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정확히 비트코인 폭락 직전에 고점을 찍습니다. 이 이더리움 2.0, 뭐 채굴 가스비 절감 등을 표방하면서 진짜 미친듯이, 이 당시에 광기라고 할 정도로 미친듯이 펌핑을 했었는데 역시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었고 회복의 기미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시 아까 사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다만 이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런 순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가진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은 매진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난 일론 머스크의 쇼처럼 다시 사람들을 모을, 사람들의 심리,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스들을 푸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가 이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이 4년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뭐 10년이 걸릴지, 이 고점이 대체 어딜지 이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추세에 맞는 진입이 굉장히 유리하다. 결국에 이 추세에 맞는 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이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즉, 이 발에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앞서 말했던 이야기들이 길어졌으니까 그 이유와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넘어와서 이 시장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분들이 돈을 잃는 패턴을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추세를 무시하고 단기 포지션으로 양방향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위아래 이 양방향 포지션을 상승 추세 시에도 숏 포지션, 롱 포지션 가리지 않고 짧게 단기 포지션으로 양방향을 다 잡으려고 한다. 이 상승 추세 시를 예로 들면 이건 너무 올랐네, 고점 나왔다 하면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결국에는 올라가서 손절 나가고, 추세 시에는 저점 나왔네 하면서 롱 포지션 진입, 그리고 추가 하락.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위아래 포지션을 다 잡으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역추세 포지션을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큰 움직임, 추세 방향대로 큰 움직임이 나오면 손해를 굉장히 크게 보기에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추세에 맞는 진입을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이 상승 추세 때 여기서 계속 롱 포지션 진입을 하면서 100만원 시드를 약 1000만원까지 만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이 추세 변곡점에서 리스크 관리 못하고 하락분 그대로 맞고 이 1000만원 수익 봤던 거 100만원에서 1000만원 만들었던 거 여기서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혹은 손실로 전환되기도 하죠. 백날 리스크 관리 강조해도 왜 안 하냐? 추세 내내, 이 추세 내내 손절 안 해도 존버하면 그냥 그대로 다 살려줬거든요. 이 추세 따라서 결국에 존버하면 살려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손절 안 해, 여기서 존버하면 또 살려주겠지. 하지만 이미 추세 변곡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락 추세분 다 맞고 손실을 보게 되는 케이스. 이 역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추세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놈의 추세는 어떻게 보느냐? 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직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시간 봉,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4시간 봉 200EMA를 활용해서 중장기 추세를 봐줄 거고요. 1시간 봉 200EMA를 똑같이 활용해서 단기 추세 및 진입 자리를 봐줄 겁니다. 현재 가격이 200EMA보다 하단에 있다면 하락 추세, 즉 요 포지션 우세로 판단할 것이고, 현재 가격이 200EMA보다 상단에 있다면 상승 추세, 즉 롱 포지션 우세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 200EMA보다 10% 이상의 이격이 나 있다. 예를 들어 이때처럼 이격이 200EMA보다 10% 이상 이격이 날 경우에 단기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조정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복기해 보시면은 이 200EMA를 지켜주면서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이격이 커졌을 때 단기 조정이 나오고 이를 돌파당할 시에 추세 변곡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돌파당할 시에 추세 변곡이 일어났고, 이렇게 현재 200EMA와 이격이 커졌을 때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를 그대로 1시간 봉에서도 적용을 해줄 겁니다. 1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1시간 봉에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이 200EMA보다 하단에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 역시 하락 추세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이를
매매에 어떻게 접목해 주느냐, 이 200EMA의 지지 저항 작용을 활용해 줄 건데요. 이 200EMA가 추세가 지속될 때 이렇게 중요한 지지저항 작용을 한다는 걸 이용해서 하락 추세 시에는 이 200EMA 위쪽에서 스탑로스를 위쪽에서 손절을 하는 리스크 관리를 해줄 거고, 상승 추세 시에는 반대로 이 200EMA 아래쪽에서 스탑로스를 잡는 리스크 관리를 해줄 겁니다. 이때 퍼센티지는 진입의 목적에 따라 다른데, 손절의 퍼센티지는 여기서 스탑을 잡게 됐을 때 현물 기준 데이 트레이딩 이하의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현물 기준 최대 2%, 그 이상 데이 트레이딩 이상의 스윙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현물 기준 최대 5%까지 고려합니다. 이 200EMA에서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유 퍼센티지를 두는 이유는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 살짝씩 200EMA 위쪽을 깨버리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2%의 여유를 둔 것이고, 스윙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는 이유는 이런 단기 역추세 움직임, 역추세 움직임에서도 최대 5%까지 손절의 여유를 두면 이런 단기 역추세 움직임까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까지 스윙에서는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은 언제 하면 될까요? 진입은 이렇게 200EMA 지지 저항을 확인한 이후에, 여기서는 이 저항작용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렇게 큰 움직임 이후 이격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 저항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나 긴 매매 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격이 10%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단기 역추세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 진입하냐? 이렇게 큰 움직임 이후 현물 가격 기준 10% 이상의 이격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 반대 캔들이 나왔을 때, 진입 타이밍을 봐줄 건데, 익절, 손절 모두 역추세 진입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익절은 진입 이후 두 캔들 안쪽에서, 여기서 진입했다면, 그리고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이 두 캔들 안쪽에서 무조건 정리를 해줄 거고, 이렇게 장대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큰 추세 전환을 노리기보단 주저없이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 역시 이 꼬리가 달린 봉에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직전 저점에서 손절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도 타이트하게 바로 직전 저점, 여기서 진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에서 손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역추세 진입이 아닌 추세 진입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두 번째,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15분 봉, 이평선 매매, 아니면 볼린저 밴드 매매, 아니면 오더블럭 등을 활용한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추세 진입을 이제 해줄 건데, 가장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오더블럭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각각의 불리시와 베어리시 오더블럭에 먼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 불리시와 베어리시 오더블럭에 표시를 해준 이후에 이 200EMA와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 사이 공간에도 이렇게 박스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EMA를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활용해서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저희는 추세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줄 거고요. 1차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베어리쉬 오더블럭에서 1차 진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 200EMA와 이 베어리쉬 오더블럭 위쪽 사이 공간에서 2차 숏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블리쉬 오더블럭, 이 하단 파란색 블리쉬 오더블럭에서 1차, 2차로 분할로 포지션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200EMA 위쪽을 스탑로스로 잡는 것. 이렇게 하면 매매 시나리오 구축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식의 매매 시나리오를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이 200EMA 위 혹은 아래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는 기준만 충족을 시킨다면 어떤 식의 기법을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추세에 맞는 진입만 해주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지표들을 진입 근거로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나만의 매매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연습이 진입 타점을 잡는 실력과 진입의 자신감을 가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이 과정들을 꼭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 시의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200EMA 아래쪽을 스탑로스로 잡고 진입을 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잡고, 이 눌림 때 추세 진입 혹은 큰 움직임 이후, 이렇게 큰 움직임 이후 단기 역추세, 큰 움직임 이후 단기 역추세, 큰 움직임 이후 단기 역추세,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칙 준수만 됐다면 이 한 달 정도 되는 추세 유지 기간 중 손절이 나가는 구간은 딱 이 구간 한 번뿐이었고 엄청난 손익비를 뽑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예상이 되는 질문들을 미리 답변을 해드리자면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이후 이 해당 200EMA, 이 해당 지표가 추세 매매를 활용하기에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타 알트코인들은 직접 백테스팅을 해보시고 접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영상에서 소개드린 1시간봉, 4시간봉 이하의 프레임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을 가져가긴 하지만 단기 추세 변곡이 너무 심해서 신뢰도가 매우 낮으니 꼭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프레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트레이딩하우스 오픈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법과 강의들을 기반으로 한 챌린지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코리니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서 포지션과 수익률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 시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던 $1000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챌린지 매매는 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과 한글 지원이 탑재되어 있는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영상 소개란에 있는 해당 거래소 가입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번 영상이나 챌린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화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